예, 3월 10일 일요일 주간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섹터와 테마, 종목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같은 마이크랑 방송을 들고 와도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신 장비 잠깐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끝이다. 자, 꼭지 쳤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전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20% 위에서 팔았다 해서 나머지 80% 들고 예전 중장투 미국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재밌게 한번 얘기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섹터별 종목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얘기는 미국은 어닝이 기준이다. 어닝이 기준이다. 엔비디아 어닝 꺾일까요?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속도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여전히 쇼티지고 전반적인 그 스토리를 보고 있을 때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최소한 상반기 이상 가기 때문에 미국 어닝은 여전히 괜찮다. 하지만 한국은 수급이다. 그래서 제가 수급 얘기를 더 열심히 드립니다. 거기서 변동성을 찾고 수급 모멘텀 정시에 대장주 찾는 게 저희 포트의 목표기도 해요. 자, 엔비디아 조정 전략 있고 20%를 950불 때 저희는 팔았다. 3전을 매수했다는 얘기를 2주째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2월달 들어서 어쨌든 정부 정책에 밸류업도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 전체 수급을 말씀드릴 겁니다. 큰 흐름 잡고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수급 변화가 3월 달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첫째 주 마감이 잘 됐고 어제 미국 엔비디아 등락이 있었지만 다음 주 봤을 때 만기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관 특히 외국인 수급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와 바이오 메인으로 또 수급 대장주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뒤에 있는 로봇과 AI 테마 우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또 봐야 되는 방산과 안 좋은 엔터 그다음에 전력 테마도 우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간단 언급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월봉 기술적 분석 상에서 월봉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감각을 잡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살짝 드렸어요. 어제 얘기 드린 뭐 살짝 브리핑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맞습니다. 저희가 실전 투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채널은 막 주식만 좋다 이럴 때도 있고 매크로만 얘기 드린 데도 있는데 나름의 제가 부담을 안고 우리 종목이나 섹터 그다음 투자 매매 전략을 얘기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스토리보다 실제 저희는 빅머니를 많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고 그 상당히 수급 분석을 좀 많이 중요시합니다. 어떤 종목과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이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가장 기본이에요. 시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거 시장을 떠나서 뭐 10년 투자 20년 투자하실 거 아니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차트도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하락장을 겪었고 살짝 횡보와 반등을 줄 때 뭐가 좋은지를 계속 찾는 나름대로 화랑장을 느끼고 있는 주도주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꺾이느냐? 아직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어떤 유명한 분 말씀드렸잖아요. 사계절론 했던 우라가미 군이요. 이 사계절론 중에서 살짝 꼬여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올라가 있는데 약간 미동성 장세야. 미국 때문에 올해 뭐 선거 때문에 포퓰리즘도 있긴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 일본은 경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미 금리는 올라가 있지만 시장은 살짝 떨어져 있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걸 선반영해서 돈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도주나 AI 빅뱅 속에서 실적주가 더 쏠려서 좁게 굵고 가고 있습니다. 약간 섞여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과 다르다 보니까 비관론자가 더 많은 거고 우리 저희는 그 속에서 투자를 오래 잘하고 있다 봅니다. 자, 실전적으로 그래서 대장주를 발굴할 거고요. 주도주에서 놓을 거고 그걸 포트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타이밍도 오늘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소수 정예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인가 제가 밸류업과 반도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저도 듣는 게 있잖아요. 저도 주위 분들 듣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야 이거 뭐 강제력도 없네 떨어지겠네 했는데 살짝 떨어졌다가 또 밸류업 올라가죠. 실제로 제가 보는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밸류업 종목을 안 놔요. 안 넣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우리는 기아차 포트를 넣어놨어요. 좀 마음은 편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MSCI 우리나라 코리아를 DM 선진국이죠. MSCI 편입을 시키려는 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아직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통령도 그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랬어요. 자, 지금 금융개혁을 통해서 부동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사실 이게 되게 그 2022년에 그때 이창용 총재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 되게 인사이트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통령 의지, 뭐 우리나라 한은 총재, 이복경 금감원장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정시에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실어주는 겁니다. 물론 2월 달에 업종별로 약간 등락해서 우리도 교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정시에 좋은 거고 우리나라 정시 진짜 못 오르긴 진짜 못 올랐어요. 아시죠? 정말 못 올랐거든요. PBR이 중국보다 낮아요. 1배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단 밸류업도 보고 제가 보는 면은 뭐냐면 6월 달에도 MSCI 선진국 편입 관찰국이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재작년에 떨어졌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 등록제 폐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등록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되게 불편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외국인이 등록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근데 이게 등록을 하고 싶고 우리나라 투자하고 싶어도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은데 이걸 폐지해 버렸잖아요. 이미 몇 개월 차고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했던 MSCI에서 외환거래도 시간을 늘리고 선물거래 늘리고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공매도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더 날리고 부르스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 만기일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MSCI 편입을 하고 AI 시대 때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를 유지한 수출, 경제, 자본 수익, 자본 소득에 대해서 저는 기회를 주고 있다 봅니다. 아주 큰 흐름인데 좋고 중요한 흐름이죠. 예, 그래서 일단 현 정부의 정시 부양책은 좀 좋게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지수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종목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올해는요. 자, 역대급 순매수를 계속 저는 큰 흐름상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샹맨이라는 분 한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분 계속 저도 참고를 하고 있는 분인데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기 있나? 그렇죠. 이분이 오늘 나왔던 분 중에서 그 자료 유튜브 보시면 외국인 역대로 매년 샀던 규모가 있어요. 저도 매년 제가 그 분기별로 계속 분석하고 있잖아요. 2020년이나 2021년 같을 때 정말 많이 팔아서 2022년 하반기부터 2년 몇 년 만에 들어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2022년 하반기 때.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그렇긴 한데 작년도 많이 샀어요. 연간으로 11조 샀습니다. 올해도 지금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3개월도 안 됐는데 11조 샀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역대급 매수예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2008년 지나고 서프라임 때 살짝 있었는데 이것도 살짝 보면 이분 자료인데 잠깐 좀 볼게요. 2009년 연간으로 32조를 샀어. 2010년에 21조를 샀어요. 제일 많이 샀을 때입니다. 더 많이 샀을 때인데 2008년 서프라임 찍고 바닥에서 차종으로 날릴 때요. 2년 반 동안. 그때 이렇게 많이 사서 크게 또 위에서 팔았죠. 외국인들이. 그때 연간으로 코스피 상승률이 50%, 22%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9% 나왔어요. 작년 1635 사신 분들 한 4, 50% 났습니다. 수익률. 작년도 물론 많이 샀지만 요거를 살짝 구획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들어온 거고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11조가 아니라 사실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했지만 산타랠리 있고 코스피를 개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다 했잖아요. 그거를 외국인이 다 잡아간 거야. 포석을 깐 거예요. 자, 이때 뭘 샀는지 볼 건데 그 외국인 흐름상 봤을 때 계속 제가 반도체를 보란 이유고 코스피를 맛집을 못 부린다는 이유인데 이거 재밌을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산타랠리 이후에 올해 밸류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샀던 것들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전자를 어쨌든 해먹을 거란 얘기예요. 시기와 어떤 정도의 문제입니다. 5조 7천억 샀어요. 지금 11월부터 한 4개월 샀는 게 외국인들이 18조, 19조 샀거든요. 개인이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다 팔린 거죠. 근데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애들이 안 누르니까 이미 올라갔죠. 11만원짜리가 벌써 16만원, 17만원 왔습니다. 하이닉스를 2.3조 샀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나 물산이나 기아차 이런 것들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은 워낙 싸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기아차나 들고 있는 거 보트를. 그 보면 코스피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그 다음에 밸류업이에요. 눈에 보여요. 거기에서 우리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 뽑을 때 제가 참고를 했던 부분이고 코스닥은 종목별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종목별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알테오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바닥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종목별로 봐야 되지만 반도체가 눈에 좀 띕니다. 그죠? 우리 주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의 역대급 매수는 한국 증시에서 어쨌든 해먹을 수 있는 큰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반도체가 3전을 지금 그래도 사자.
물론 어닝도 보고 지금 HBM 관련 된다 안 된다 말이 되게 많습니다. 압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지만 엔비디아 따블난 상태에서 20% 정도는 우리나라 삼전을 사놔도, 아니면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소부장의 하닉스 올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들어오는 게 삼전이니까 한국 반도체를 사놔도 된다는 얘기를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흐름 좀 같이 보시죠. 예, 분명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 밸류업 좀 가져가면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를 항상 얘기 드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개인들은 좀 조급하잖아요. 여유를 가지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등락에 다 죽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중과 좀 반대로 보시는 꾸준히 드리는 거고, 자, 외국인이 이렇게 밸류업을 우리나라 싸기 때문에 정부 정책 힘을 살짝 실어주면서 밸류업 포트를 산 거예요. 자, 근데 반도체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엄청 샀습니다. 예, 걸레도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날아가고 있고 이유가 있죠.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얘기 드리면 MSCI 외국계, 특히 미국계 자금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밸류업 산 거는 유럽계 자금이 많아요. 요건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유럽계가 밸류업을 샀는데 계속 전주고 있는, 어쨌든 반도체 포석 깔고 있는 미국계 애들이 들어온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만기를 보면서 3월달 살짝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근데 기관은 이미 제가 5년 10년 동안 사람들이 펀드를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을 사긴 사야 돼. 정부가 시키니까 하긴 해야 돼. 연기금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코스닥을 파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얼마나 팔았다? 3조를 역대로 팔았어요. 역대로. 그때 팔릴 때 개인들은 계속 샀죠.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죽은 면이 있고 우리 들고 있는 테마들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생길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밸류도 살짝 빠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은 살짝 좀 급한 면이 있고 개인은 제일 많이 급하죠. 네, 제일 많이 급합니다. 단타가 근래 되게 많고요. 올 1월 달에 외국인 선물 때리면서 작년에 그 공매도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었잖아요. 해외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빅데이터 사신 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3배, 4배 이런 것만 레버리지 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코인도 들어갔고 많이 급해요. 이 가운데서 저희는 큰 흐름상 잡고 우리나라에서는 수급 대장주 찾는 포트, 대장주 포트를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탁금이 살살 들어오는 것들은, 다시 들어오는 것들은 괜찮은 흐름이에요. 이런 그 수급들의 흐름, 스탠스와 다 중기 포트, 우리 바벨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사점을 가지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중심에서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AI 빅뱅 얘기 드리는 이유와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전부 다 AI 빅뱅에서 확장되는 섹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수급과 차트까지 말씀드리면서 실전 투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바이오 메인이고 로봇 2차전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없지만 방산이나 전력주 엔터, 요거를 제가 기관이랑 개인 투자 녹여서 한번 의미를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처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꼭지냐, 자, 꼭지냐 아니냐, 그 다음 닷컴 버블의 시스코와 비교하는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 더 좁고 굵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소외를 느끼는 거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포모를 느낍니다. 개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질투와 경계도 하겠죠. 그런 면도 있고, 엔비디아가 작년에 미국은 어닝이다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뿅 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단기 등락이 있겠지만 매출 성장률, 마진율, 주가 오른 거 버블이 없어요. 매출이 10배 오를 때 주가 10배 오른 겁니다. 버블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물론 규모 경제되면 살짝 꺾이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5월 달에 확인하는 건데, 주위변에 보시면 뭐 지금 계속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고 하지만 뉴스들이 다 좋아. 다 좋고 빅머니 체이싱을 한다고 그러는데, 살짝 볼까요? 지금 뭐 글로벌 자산 쪽으로 글로벌 시총이 MS가 1등, 애플, 엔비디아 3위잖아요. 아람코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거고, 아마존, 알파벳, 실버는 은이고 시총 기준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1000조, 1조 달러 넘었죠.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보시면 금이랑 빼고 TSMC까지 시총 글로벌 10개가 모두 AI에 올인돼 있습니다. 아람코는 어차피 그 사우디에 기름 파는 국가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가지고 있는 미국 대표 펀드잖아요. 그 버피동.
나머지 메타, 알파벳,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I 올인 안 한 데 있습니까? 얘들이 지금 빠질 흐름 있어요. 뺄 흐름 있어요. 올해 너무 잘 가서 살짝 저끼리 싸우고 규제는 보이겠지만 이런 게 세상의 중심이라 보고 빅머니 체이싱이라 보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시스코가 통신 장비 라우터 같은 걸 만드는 데예요. 저도 지금 2000년대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때 막 빠지고 갈 때요. 뭐 저는 그때 단기를 꼭지 잡았다 손해 본 적이 있지만 이거 만드는 기술과 엔비디아 기술은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근데 시스코 같은 그 장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유럽도 있었고요. 글로벌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냥 닷컴 버블 미국으로 돈이 몰려서 그랬던 거지. 기술 장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낮았어요. 지금 엔비디아 갖고 있는 이렇게 적어놓은 이 쇼티지 글로벌 라인의 어떤 그 독점적인 그런 규모와 기술력과 비교를 못합니다. 사실 못한다니까요. 이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 매출, 뭐 그게 버블도 얼마나 맡겨 있었습니까? 이 쏠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편성 못한 사람들의 어떤 견제가 되게 심하다.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두가 다 좋다 하지 않기 때문에 AI 버블에 저는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라 저는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스를 TSMC에서 하고 HBM 중요한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그다음 한미반도체가 이제 워스라고 해서 붙어서 TSMC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의 독점 장비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사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에서 TSMC 빼고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살짝 등락했지만 끝난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중기 포트로 엔비디아, 하이닉스 계속 우리가 2차전에서 넘어갔잖아요. 아직도 들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올해 초 엔비디아까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꼭 살아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 홀딩 하시면 돼요. 20% 정도 엔비디아 파시는 건 몰라도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소부장하고 3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도에 대한 문제죠. 정도에 대한 문제고 삼성전자도 지금 HBM에서 안 된다 말 많은 건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지금 1년 2년 동안 포석 우리나라 항상 맛집이었던 개인과 반대로 가서 외국인 예위 있는 그런 행보 전자는 갈 거라 저는 봐요. 네. 그걸 이제 수급이나 타이밍을 제가 세심하게 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기 포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작년에 제일 수익 많이 본 분이 제가 왜 그 부동산 형님도 말씀드렸지만 12630 사서 그냥 편하게 50% 편한 건 아니죠. 계속 봐야 되니까 과정 관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돈 많은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중기 포트는 필요하다고요. 적금처럼. 네, 적금처럼.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반도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포트 비중은 본인이 판단하신 겁니다. 저희는 기본으로 반반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큰 주식이 재미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통 제가 포트를 짜더라도 개인분들은 앞에 있는 큰 것보다 뒤에 걸 사요. 그 변동이 더 심하고 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대장주가 시총 다 큰 거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게 시총이 엄청 컸어요. 수천억 1조짜리가 10몇 조 간 거잖아요. 에코프로 비용도 마찬가지고 시총이 작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1000억 2000억보다 5천억 1조짜리 찾으시라니까요. 거기에서 몇 조로 더 간다니까요. 그게 대장주 될 확률이 항상 높습니다. 요거는 살짝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선배 PB분이 지금 사업으로 되게 잘 나오고 계시는 분인데 2010년도에 CJ 제일제당이 한 10만원에 40만원 간 적이 있어요. 4배 올랐을 때 자기 고객 중에 한 100억 대는 압구정 손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 매매를 계속 했어요. 약정을 하여튼 수백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막 탑으로 막 찍고 이랬는데 큰 종목만 매매해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짠 거 사서 크게 피우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큰 주식에 재미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금 CJ 제일제당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시대상. 그래서 올해는 지수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낮고 코스피보다는 종목 위주로 계속 저는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돌아와서 하이닉스는 같아요. 뭐 지금 16만 17만 원 엔비디아 출렁거리면 또 출렁거리겠죠. 자, 그럼 또 16만 원 17만 원 출렁거리겠죠. 그냥 없는 듯이 들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우리는 19만 원 정도 돼서 팔자.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쇼티지 글로벌 라인에서 한미반도체도 어쨌든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오르션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가 밑에서 하는 거나 한 것들은 단기 비중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상 가져갈지 단기로 좀 더 강한 걸 찾아갈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고
여전히 메인에 있는 주요 종목이다. 곽 대표가 지금 보니까 강남 대로 쪽에 그 건물 하나 샀더라고요. 작년 4월에 매입해서 한 900 몇십억 들었던데 한참 막 짓고 있더라고 새로. 꽤 잘해요. 예. 아시는 분 계시죠? 한림반도체가 시총 5조대, 얼마 전 7조대 수십억이 샀어요. 곽 대표가. 대표가 막 산다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행보라든지 과거 레퍼런스를 보면 대충 흐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단타 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아직 메인에 있고 엔비디아와 같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볼 수 있는 이 흐름 쪽에 가장 메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HPSP랑 주성엔진은 살짝 느리긴 하죠. 약하긴 한데 그 안에서 같이 보면서 제가 포트 조절할 거고요. 이번 주 나왔던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얘기들입니다. 엔비디아 18일 날 요거나 볼게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또 좋은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800불 초중반에서 또 한번 받치고 저는 반등 줄 수 있다고 엔비디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결국 바이오도 AI 빅뱅 확장 세트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AI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 쪽에 계속 발을 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신약 발굴할 때 화학적으로 결합한 온갖 다양한 거를 붙여요. 화학적으로 결합해야지만 차라리 그게 좀 안전하거든요. 시장 만들 때. 재림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들,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찾으면 훨씬 빨리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이오도 AI가 필수적인 시대가 옵니다. 젠슨왕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바이오는 결국 우리가 종목 발굴을 해야 되는데 4월 5일이죠. 4월 5일. AACR 암마켓 때문에 좀 더 3월달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특징적으로 텐베가 발굴할 수 있는 바이오 수급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MSCI 5월달 편입 기대 때문에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알테오젠이 편입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알테오젠 제가 HLB도 말씀드렸고 그 비교를 드렸지만 5월 살짝 깨졌다 해서 등락에서도 추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락되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따블 났어요. 이제 따블. 어쨌든 가져가면서 우리 흐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제가 보는 거는 단기로 이거를 더 빠른 걸 찾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중기로 끝까지 먹느냐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자, 우리가 했던 관심을 가졌던 HLB 레오캠 바이오도 봐야 됩니다. 얘도 좋아요. 한호바이오까지. 이게 지금 가장 텐베가 발굴할 수 있는 수급주 대장 후보들이고 과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종은 제가 보는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우리나라 수급주에서 바이오든 반도체든 메인에서 텐베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텐베가 나올 수 있는 건 단타 치지 마세요. 최소 몇십 프로, 최소 몇 배, 몇십 프로 먹고 파는 거지 대장주들은 단타 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자, 로봇이 금요일 날 살짝 땡기고 끝났죠. 마무리 괜찮게 나왔는데 어쨌든 2월 달에 이제 월봉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이 대 중요성. 큰 흐름상 크게 올라가고 큰 돈들이 들어갔는데 1월달 같이 빠졌죠. 2월달에 양봉 나서 좋다 그랬습니다. 양봉이 나야지면 좋은데 출렁거렸지만 별로 못 올랐어요. 약하긴 했지만 3월달에 기대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8만 안착되고 있죠. 그럼도 9만원 넘어가고 물량당 소화되는 과정에 수급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유진은 손절 쳤어요. 유진 손절 치고 강강약약으로 두산 노봇과 레인보우를 밑에 좀 사놨는데 이렌시스가 또 쳤죠. 이거는 제가 그 변동성 좋아하는 또 개인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사놓고 며칠 기다리긴 했지만 바뀐 거 없이 계속 왔다 갔다 모은다 그랬어요. 쳐서 7,500원 돌파되면 다시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 돌파를 한번 시도할 수 있다. 여기 샀는 분들은 또 10몇 프로, 20% 팔 수 있기 때문에 요 근처 가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팔전은 살짝 걸리고 위로 갈지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보고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로봇은 볼게요. 그리고 지금 AI 빅뱅에서 이 빅테크 로봇 투자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일본에 그다음 중국에 미국에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못 올랐어. 그 수급적인 면이 우리나라는 수급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면이 바뀌고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장 테마라 보고 있습니다.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닝이 안 좋아. 알죠? 그러니까 성장 정책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2차 전지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절대
희망 고문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 2차 전지가 정말 또 비관론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가격은 바닥 밴드다. 살 건 아니지만 가격은 더 떨어질 것 없다. 이런 얘기를 몇 개월째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고 1분기 어닝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분기 어닝을 확인하는 겁니다. 4월 달에. 그 다음에 개인 수급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게 제가 2021년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떨어져 나오고 2차 전지 갈 때 외국인이 사고 바뀌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개인과 외국인 간에 쉬프트 하는 거. 아직도 개인들이 2차 전지를 신용으로 조금씩 사요. 개인들 수급이 더 멀어져야 돼요. 개인들이 어쨌든 야 나는 2차 전지로 끝장 볼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반등이 더 늘어요. 솔직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관심 멀어지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중국을 볼 때 어쨌든 양호도 얘기했지만 올해 30% 수출을 역점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공급 과잉 물량을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을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LFP 저가 전기차가 막 퍼지니까 규제를 막 때리잖아요. 자, 트럼프도 중국 전기차 60% 때린다 했습니다. 관세 60% 때린다 했어요. 그 정도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제조업에. 자, 치킨김 들어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약한 그런 흠이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아직도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 어닌 정책들이 기스나 있는 아직 그런 상태다. 유통가격 반등 살짝 주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랬어요. 테슬라도 약합니다. 트럼프 정책적 정치적으로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강약약 측면 지금 약하니까 코스모 신소재, 금양, 삼성, SDI까지 선을 다 꺼드렸어요.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여서 차라리 반도체 사는 게 강한 게 사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어쨌든 자체 재료 나와서 올라왔을 때 이때 딱 팔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는 네모는 팔고 동그라미 살 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팔았으면 또 잘 판 거죠. 제가 금형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한번 12, 13만 원 사이에서 팔고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비중 줄이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삼성 SDI 얘도 지금 제가 40만 원 중반대로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고체, 전고체 테마가 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어쨌든 저는 시장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외에 봐야 되는 부분. 사실 방산이 되게 좋았어요. 방산은 LI 넥손 아시겠지만 2022년 우리가 전쟁터였을 때 사서 되게 수익이 많이 났던 주식입니다. 그때 장 안 좋을 때 방산주가 사실 효자였죠. 그래도 제가 천국 막 얘기하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때 샀죠. 2022년 2월 달에 얘가 7만 원 사서 그 11월 달에 다 팔았어요. 2000년 산다고. 그때 한 11만 원에 다 팔았죠. 그 다음에 뭐 한국 안 하다가 요 근래 제가 로봇 때문에 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이었네요. 그때 로봇 때문에 LIG 넥슨에서 또 로봇 들어온다 해서 방산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워낙 비빌대서 1월달 빠질 때 손절 쳐 버렸어요. 요때 한 10% 정도 빠졌나. 손절 치고 더 떨어졌죠. 근데 지금 올라와서 신고가 났어요. 여기 올라가는 거 보시면 파란색 외국인들이 밸류업과 함께 방산주를 엄청 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이 대표거든요. 카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갖고 나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우리가 안 샀습니다. 없어요. 남들 축하해 드리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축복이 나지만 같이 따라 샀던 기관 수급 항상 보셔야 돼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다 나와요. 외국인 사고 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장중에도 보이고 끝나고도 정리돼서 나오는데 지금 기관들이 계속 팔죠. 근데 외국인이 자꾸 사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외국인이 안 사기 시작한다. 파는 게 아니라 안 사기 시작하면 이 기관들 다 빠질 거예요. 기관들은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치기 때문에 또 팔고 사고 섹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작년에 좀 좋게 말씀드렸던 JYP 같은 거 있어요. 엔터 같은 거 보세요. 엔터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외국인 기관 엄청 사고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사고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급속히 떨어집니다. 제가 한류로 계속 보고 있었지만 신저가 날 때마다 리스크 관리하고 손절을 다 친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더 떨어졌잖아요. 이때 수급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보면 거래 캐퍼, 거래 대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 막 크게 빅머니 안 붙으면 이 엔터가 지금 뭐 내용도 물론 약간 다른 게 있지만 뭐 아직 한류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JYP든 그 다음에 하이브든 다 안 좋아. 다 신저가예요.
수급 문제입니다. 캐퍼가 적고 기관들이 때리게 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 변하기 전까지는 안 좋게 저는 판단하는 거고. 그때 JYP 형님 나와가지고 무조건 사야 된다 했을 때 이때예요. 더 떨어졌어. 30%더 떨어졌다니까요.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고요. 지금 K푸드가 전 세계 난린 거 아시죠? 가장 좀 농심. 이게 경기 방어주라에서 한번 올랐을 때 있는데 올해 초 작년부터 한 50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빠졌어요. 빠질 이유 있습니까? 어닝 좋다니까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죠. 좀 올랐지만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올라 있다가 먹고 딴 거 살 때는 정말 계속 때려버려요. 사실 캐퍼가 적으니까 이런 기관 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라든지 식품이 K엔터, K푸드 좋긴 하지만 이렇게 추세 확 빠질 때는 기관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 외국인 따라 사다가 외국인 안 사고 기관들이 팔게 되면 여제주 무너진다. 그런 면의 섹터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방산이 지금도 좋고 남도 올라가면 축하를 하겠지만 계속 팔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안 산다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일단 거래 캐퍼가 작아요. 제가 보는 대장주로 안 사는 이유가 이런 영향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산 한번 수급 측면에 체크해 드렸습니다. 엔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외국인 저가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약하고 바닥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어쨌든 안 좋고. 자, 전력 섹터 이거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기관도 추천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종목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 보셨던 분들은 작년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거 아시겠지만 제일 대장은 HD 현대인력이에요. 이건 건설 주고 현대인력 계속 올랐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차전지 할 때 그 코엑스에 제가 3월달에 갔다 왔어요. 2023년 3월에 코엑스 가서 야 2차전지 하려면 전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진 않았죠. 2차전지였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3만원 4만원짜리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AI를 하는데 AI 하니까 전력이 엄청 필요하더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AI 빅뱅에 약간 파생되는 확산되는 섹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 출렁거리죠. 기간에 나쁘다는 건 아니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약간 근래 들어서 외국인 기관에 혼조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올라가는 건 효성중공업입니다. 이건 중공업 아니에요. 효성중공업도 전력주입니다. 얘도 똑같을 거예요. 뒤늦게 따라 올라갔지만 좀 출렁거리고 있죠. 아직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급 보셔야 되고 그 뒤에 재롱전기 또 막 얘기 드릴 거예요. 요거는 더 가벼우니까 더 가볍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분들 볼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이 대장주입니다. 뒤에 따라가는 소형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 보세요. 이거는 대장주 거래 수급이 확 붙는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 수급이나 이쪽이 변화되잖아요. 또 예전에 엔터나 이 K푸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오지랖 넓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종목 매매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별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 해서 기아차를 샀습니다. 보통 넣고 나니 좀 마음 편해요. 어쨌든 그때 10만원 사고 5천원에서 6천원 사고 살짝 빠졌는데 신고가 났죠. 그냥 별료업 우리는 MSCI 큰 흐름 보이면서 기아차 별료업은 들고 가자. 이거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 외국인 우리나라 정책 보면서 들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보테마 내에서 강강약약으로 유준노보즈 신저가 났습니다. 신저가 났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절했어요. 이때 제가 이때 고민하고 이때 이거 안 적어놨나? 패션하네. 이때 한번 손절했습니다. 9,000원 만원 깨지면서 그래서 두산 로봇 이렇게 반반해서 로보테마 전체는 그냥 가져가고 종목만 좀 변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900에 1000불 사이인데 지금 950불 정도에서 20% 정도 한 더블란 정도에서는 팔았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삼성전자 앞에 말씀드렸던 수급 외국인 포석 우리나라 반도체 HBM 이런 흐름 말씀드리면서 7만원대 초반 72,000원대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작년 말에 하이닉스 7만원 가격대 안 되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말에 한번 설명 들어주신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걱정하지 마시고 큰 흐름상 절대 한 번에 꺾이지 않고 여전히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봅니다. 등락이 있더라도 단기보다는 큰 흐름 상에서 포트를 꾸려가시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주식을 자꾸 경쟁하는 분 계시잖아요. 남들보다 더 먹으려고. 근데 절대 물론 주식은 좋을 때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 같이 손실도 가능해요. 근데 너무 같이 막 모여서 야 이거 좋을 거야, 빠져있지면 올라갈 거야, 이것도 안 좋아요. 또 모여서 이거는 뭐 대박 날 거야, 수백조 갈 거야, 그것도 안 좋아요. 그냥 시장 내에서만 딱 보시는 게 좋고, 절대 제로섬은 아닙니다. 야 네가 손실을 봐야 내 수익 본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좋은 면이긴 합니다. 경쟁 사회가 치중해지고 하는 가운데서 주식 투자가 나름대로 좋은 면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교하고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시는 과정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 경쟁, 뭐 지금 빅테크들도 비교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살짝 뒤에서 즐기자고요. 걸치기 투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과는 비교하셔야 돼요. 남들과는 비교하지 마시고 시장과는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장은 자체에 그냥 타놓습니다. 그냥 절대자기 때문에 시장과는 비교해서 시장보다 약하냐, 시장의 중심이냐, 이런 걸 비교하시는 게 맞아요. 자, 올해 높은 난이도에서 수익도 좋지만 손실 볼 건 아예 왔다 갔다 애매한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든 말씀드리고 큰 거 위주로, 작은 거 자꾸 찾지 마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쉬시고요. 다음 주 만기일도 있고 엔비디아 등락도 있을 건데 같이 한번 또 수익을 내는 쪽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